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작품은 일라이로스 감독의 영화 보더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한 번쯤 플레이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게임 보더랜드의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맞고요. 아마 트레일러를 보신 분이라면 원작 게임 캐릭터와 어긋나는 영화 속 캐릭터 싱크로율로 인해 개봉 전부터 이미 이 영화는 거른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작품입니다. 호주에는 영화 보더랜드가 최근에 개봉했는데 영화 평가 사이트 IMDb에서 10점 만점에 4.3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생각한 1, 2점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영화 보더랜드는 다른 여타 게임 원작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망작들이 생각날 만큼 밋밋하다 못해 그냥 돈지랄한 영화였습니다. 게임을 원작으로 감독이나 각본가가 개입해 새롭게 각색을 시도하려 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그저 수위를 지켜가며 모나지 않은 작품을 만들까가 감독 일라이로스의 머릿속에 남았던 것으로 보이죠. 영화는 게임 보더랜드가 가진 매력에 10분의 1도 살리지 못해 내가 즐긴 그 게임이 또는 내가 사랑했던 그 게임 속 캐릭터가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보며 분노가 차오르는 경험을 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보더랜드를 연출하고 각본을 쓴 사람은 앞서 말했듯 일라이로스입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들 대부분은 굉장히 하드코어한 공포물을 주로 만들었던 감독이고 잘 알려진 작품은 호스텔 시리즈가 있겠네요. 매니아 분들 정도만 보셨을 것 같은 감독의 작품이니 국내에는 그다지 대중적 인지도가 많지 않은 감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영화 보더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독의 필모그래피와 원작의 성격을 봤을 때 저는 잘 맞는 조합이고 어쩌면 신선한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일라이로스가 만든 보더랜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투자자의 선택인지 연출자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대중성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보더랜드의 수위를 청불이 아닌 M등급으로 하향 조절했죠.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점부터 영화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원작의 매력적인 사이코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그 매력을 1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피크닉을 떠나 소꿉장난을 시키는 정도의 액션과 영화 초반 릴리스의 독백으로 간단하게 해결해버리는 보더랜드의 세계관에 대한 지루한 설명은 이건 아니잖아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 거라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가진 펑키한 음악과 끈끈한 동료애 그리고 독특한 유머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마블의 아류작이라는 비난은 받더라도 훨씬 더 이 작품을 돋보이게 했을 거라고 보이죠. 또한 영화를 제작할 때 대중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었다면 감독이 일라이로스이면 안 됐죠. 이 감독은 데뷔 때부터 사실감 넘치는 호러 영화를 만드는데 두각을 나타냈던 감독인데 대부분의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업 영화를 만들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보이고 이 감독에게 대중성을 요구하는 건 새로운 시도를 넘어서 마치 생수를 와인으로 바꾸는 일보다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영화 보더랜드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현상금 사냥꾼 릴리스를 중심으로 로봇 클랩트랩, 용병 롤랜드, 과학자 테니스, 폭탄광 티나 그리고 그 티나를 보호하는 크릭으로 이루어진 서로 완전히 믿지 않는 느슨한 동맹관계로 버려진 범죄자들의 행성 판도라에서 모험하며 빌런에 맞선다는 내용의 너무나 진부한 줄거리를 가진 작품입니다. 이런 부족한 서사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여타 미래 세계를 다룬 영화들처럼 이 영화는 발전된 과학기술이나 잘 짜여진 액션 시퀀스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영화의 단점을 최대한 가리려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저는 이 영화의 액션들조차 별로였다고 느끼는데요. 영화 보더랜드가 굳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모방하려 하니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가오갤의 액션은 등장인물들 간의 호흡 그리고 신뢰에서 이루어지는 하모니라고 생각하고 감독 제임스 건만이 가진 통통 튀는 마이너한 감각과 음악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액션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액션들로 관객들에게 재미를 줬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시리즈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이 영화 보더랜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액션 씬들은 그저 진부한 총격 씬들로 때우다가 마지막 티나의 폭탄 한 방 터뜨려 정리하는 정도를 반복하고 있었죠. 심지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 후반부 릴리스가 각성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가진 독특한 능력으로 인해 말 그대로 불새가 되는 장면마저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많이 부족한 그래픽 효과에 존재감 제로에 가까운 빌런과 그저 투닥투닥거리다가 끝나는데 볼거리로 승부하는 이번 영화의 액션이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이번 영화에서 가장 심하다고 생각된 건 바로 영화 속 유머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작 보더랜드의 가장 큰 재미이자 기대했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나간 캐릭터들끼리 티키타카 하는 대사가 저에겐 너무나 지루하고 불보듯 뻔했으며 심지어는 영화의 흐름마저도 망쳐버리고 있었다고 보였죠. 영화 보더랜드에는 화려한 말빨을 자랑하고 코미디 영화 전문 배우들이라고 봐도 되는 케빈 하트와 잭 블랙이라는 걸출한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둘을 데려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독은 바로 그 어려운 걸 해내죠. 저는 영화에서 케빈 하트가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면 감독과 사전에 소통이 전혀 안 돼서 자신이 촬영하는 영화의 색깔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보였고 마치 혼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촬영하는 듯한 진지함을 보여줬죠. 또한 잭 블랙은 이 영화에서 목소리로만 나오는데 어떻게든 혼자 온몸 비틀기를 통해 웃겨보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영화의 흐름을 툭툭 끊어먹어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배우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이 이런 영화들이 흥행한다고 하니까 끼워 넣은 게 아닌가라고 보였고 이는 완벽한 패착이었죠. 유머가 자연스럽게 그 영화에 녹아들게 만드는 건 제가 생각할 땐 재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건 재능이 맞아요. 잘 되는 영화 속 유머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유머를 살리는 건 감독이나 배우의 뻔뻔함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영화에는 바로 그 뻔뻔함만 있습니다. 감독 일라이 로스가 코미디를 못한다면 안 하면 되죠. 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굳이 그것을 하려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다시는 재방향을 찾지 못하고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여기 왜 나왔는지 궁금한 배우 케이트 블란쳇과 제이미 리 커티스는 이번 영화에서 완벽히 재능 낭비만 하셨는데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매력을 느끼고 이번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셨는지. 영화 보더랜드에서 제이미 리 커티스는 존재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캐릭터였고 케이트 블란쳇조차 이번 영화에서는 버거웠습니다. 단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케이트 블란쳇은 50대 중반의 연세에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몸 관리를 저렇게 하시는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각자 뛰어난 작품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 정도 작품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경험이겠다 싶은 영화 보더랜드였죠. 그 외에 장점 하나라도 찾아보고 싶은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서 영화를 짜집기 한 트레일러가 가장 재밌다. 그리고 트레일러에 나온 영화의 장면들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최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옆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 중에 안 돼, 하지마 그건 안 돼 하는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작품 보더랜드 저는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화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